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윤정이 현관문을 밀어젖힌 순간 뱉은 말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른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 듯 천장이 미세하게 울리고 조용하던 집안이 조금 흔들린다. 좁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울음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윤정은 굽이 낮은 구두를 신은 채로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아이방 문을 밀어젖혔다. 민수의 몸은 축축한 침대 위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목 근육이 아직 힘이 없는 탓에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작은 주먹은 공중을 허우적대다 힘 빠진 듯 떨어졌다. 울음은 이미 쉰 목처럼 가늘게 터져나왔고 숨이 들릴 때마다 짧은 끄끄거림이 뒤따랐다. 방 안 공기는 축축하게 고여 있었다. 낡은 가습기가 전원을 뽑은 채 벽 쪽에서 먼지만 쌓여 있었고 베란다 쪽 창문은 닫힌 채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공기층 사이로 새어나왔다. 윤정은 침대로 잽싸게 다가가 민수를 안아들었다. 아기의 등은 젖은 기저귀 때문에 따끈한 열기와 함께 축축함이 손가락에 묻어났다. 작은 몸이 엄마 품처럼 기대자 금세 울음의 톤이 달라졌다. 아픔과 답답함이 섞인 소리가 가슴 아래에서 떨렸다. 얼마나 울고 있었던 거야. 윤정은 아이의 뒷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젖어 있었다. 거실 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윤정은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다. 부엌과 거실의 경계에 이소라가 형광등 아래 서 있었다. 어깨 위로 늘어진 머리는 기름져 부스스하게 뭉쳐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백했다. 입가엔 식지 않은 컵라면 냄새가 은근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컵라면을 들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밝아진 상태였고 커뮤니티 창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색을 알림이 뜰 때마다 화면이 반짝였다. 애 좀 울었다고 왜 그러세요? 이소라가 컵라면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윤정의 눈이 이소라의 손끝에서 거실 테이블로 이동했다. 그 위에는 먹다 버린 과자 봉지, 반쯤 남은 커피캔, 굳은 핫바 봉지가 뒤엉켜 있었다. 그 사이엔 갓난아기용 온도계를 담은 케이스가 열려 있었다. 건전지가 빠진 채 굴러가고 있었다. 민수의 울음은 윤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러나 방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윤정은 말없이 방을 나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왼쪽 벽 쪽엔 세탁물이 산처럼 쌓였고 그 위에 아기 양말이 한 쌍 뒤집힌 채 올려져 있었다. 세탁기 위에는 사용하고 말린 젖병 뚜껑 몇 개가 굳은 물자국과 함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싱크대로 향하자 젖병은 설거지통 안에서 비눗물도 없이 마른 채 쌓여 있었다. 몇 개는 입구 주변 분유가 굳어 돌처럼 변해 있었다. 손가락으로 스치기만 해도 벗겨지는 하얀 가루들이 주르륵 떨어졌다. 윤정은 젖병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안쪽에는 말라붙은 분유가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얼마나 오래 방치한 건지 가늠조차 어려웠다. 며칠이나 이렇게 둔 거야? 윤정의 음색은 낮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단단했다. 이소라는 식탁 끝에 가만히 걸터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손을 씻다 만 물티슈 한 장이 말라붙어 굳은 채였다. 그녀는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다. 저도 사람인데요. 쉬는 시간도 있어야죠.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거실 바닥에 미세한 먼지를 일으켰다. 햇빛이 들어오며 그 먼지가 공중에서 번들거리며 흩어졌다. 방으로 돌아온 윤정은 기저귀 가방을 살펴보았다. 기저귀는 제대로 개어지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고
분유통은 뚜껑이 열려 있었다. 분유가루가 가방 안쪽에 작은 계곡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뭐야? 윤정은 분유통을 닫으며 떨어진 가루를 손바닥으로 털었다.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가루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민수는 엄마 품을 잃지 않으려는 듯 작은 손가락으로 윤정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아기의 손이 떨릴 때마다 윤정의 숨도 같이 흔들렸다. 옆에서 이소라가 작게 중얼거린다. 아가씨 때부터 예민하더니 그냥 좀 알아서 보면 되지. 윤정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 이소라의 얼굴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와 식탁 위로 그리고 다시 방으로 향했다. 거실의 정적이 다시 굳어졌다. 외풍이 스치는 소리가 창틀에서 아주 가늘게 났다. 이소라는 몸을 구부린 채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습관처럼 위아래로 스크롤했다. 간혹 화면 밝기가 윤정의 뒷모습을 잠깐씩 비췄다. 윤정은 민수를 안고 서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걷자 빛이 방 안으로 들이치며 먼지들이 산란했다. 그 빛 속에서 민수의 얼굴색이 어둡게 변하는 것이 선명히 보였다. 작은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이 희끗하게 굳어 있었다. 윤정은 민수의 입술을 손등으로 살짝 스쳤다. 아이의 체온은 미묘하게 높았다. 그제서야 윤정의 고개가 천천히 이소라 쪽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가운데에서 정확히 부딪혔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윤정의 의심, 분노, 두려움, 확신이 한꺼번에 섞여 끓어오르는 듯했다. 이소라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맞받아쳤다. 그러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울음이 멈췄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디서도 바람이 흐르지 않는 공간처럼 무언가 오래되고 굳은 감정이 벽과 바닥 사이를 메웠다. 민수는 윤정의 품 안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 작은 숨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듯 얇게 흔들렸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분 동안 이어진 이 장면 속에 말보다 더 날카로운 판단이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윤정은 민수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이가 잠든 듯 조용해지자 집안의 다른 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냉장고는 간헐적으로 덜컹거렸고 형광등은 귓가를 타고 들어오는 듯한 낮은 웅웅거림을 냈다. 바람을 막은 듯한 공기. 그 안에서 이소라는 흐릿한 실루엣으로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윤정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섰다. 민수를 아는 팔 위로 따뜻한 체온이 번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소라는 윤정이 들고 있는 아이에게 시선을 한번 주더니 곧바로 시선을 내렸다. 주름진 티셔츠 목 부분은 늘어져 있고 바지는 오래된 것처럼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다. 발등엔 여성용 슬리퍼 대신 시장에서 산 듯한 천 슬리퍼가 헐렁하게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피곤한 엄마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방치한 엄마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윤정이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말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눌러 담긴 게 느껴졌다. 이소라는 조금 당황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손가락 사이로 떡진 머리칼이 억지로 갈라졌다. 아니에는 자는 줄 알았죠.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금 발견한 혼란스러운 풍경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훑쳤다. 거실 바닥. 쪽지 하나가 뒤집힌 채 굴러다니고 있었다. 윤정은 몸을 굽혀 그 쪽지를 집었다. 아기 예방접종 스케줄표였다. 가장 최근 날짜에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지만 표시된 날짜는 이미 한참 지나 있었다.
그 순간 윤정의 눈이 이소라의 얼굴을 향했다. 조명 아래서 본 그녀의 얼굴은 지나치게 창백하고 입가엔 건조함이 바짝 올라와 갈라져 있었다. 눈밑은 시퍼렇게 그늘져 있었다. 하지만 피곤함과 무기력함은 다르다. 윤정은 그 차이를 알았다. 식탁 위엔 오늘 날짜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신문은 펼쳐지지도 않은 채 플라스틱 포장만 뜯겨 있었다. 그 위엔 쓰다만 젓가락과 차가워진 국물이 말라붙은 작은 국그릇이 올려져 있었다. 밥은 언제 먹었어? 윤정이 물었다. 저는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이소라는 무심한 듯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윤정의 시선은 이소라의 손등에 오래 머물렀다. 손톱 주변에 살이 찢어진 자국, 식탁에 비친 손등 위에 덜 지워진 분유가루가 얇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떨림. 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못했다. 윤정은 민수를 살짝 흔들어 안쪽 팔로 눌러잡고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그녀의 허리 움직임에 따라 이소라가 시선을 따라가는 게 보였다. 지금 먹인 건가? 윤정이 물었다. 먹이려고 했는데 애가 안 먹어서요. 분유 타준 건? 타려다가 애가 울길래. 그때 윤정은 싱크대 쪽을 다시 봤다. 싱크대 옆에 분유를 덜다가 엎질렀는지 가루가 원형으로 쌓여 있었다. 숟가락이 그 위에 꽂힌 채였다. 마치 도중에 멈춘 행동처럼. 윤정은 민수를 다시 토닥이며 이소라 쪽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조명 아래로 이소라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형광등 빛은 이소라의 얼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녀의 눈밑 그늘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소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밤새 못 잤어? 이소라는 숨을 들이마셨다. 네, 뭐 조금. 하지만 윤정 눈에 보인 건 못잠이 아니라 못버팀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라져 흐른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무질서한 배치, 방치와 피로가 뒤섞인 생활 흔적들이 윤정의 눈에 전부 들어왔다. 문 쪽에 걸린 외투도 정리가 안 됐고 현관 근처엔 택배 박스가 개봉되지 않은 채 모여 있었다. 가장 위에 올려져 있던 박스엔 젖은 얼룩이 뚜렷했다. 윤정은 그 박스를 보며 잠시 멈췄다. 아기용 로션이나 크림이 들어있을 것 같은 작은 박스였다. 그 시선에 이소라가 말했다. 아, 그거 받기만 하고 아직? 말을 끝맺지 못하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구석을 바라봤다. 민수의 장난감 바구니가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엔 아이용 수건이 말라붙어 있었다. 수건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토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정은 그 수건을 바라보다 얼굴을 굳혔다. 이소라의 한숨 소리가 뒤에서 작게 들렸다. 저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말은 작게 했지만 그 안엔 변명과 포기가 섞여 있었다. 윤정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이소라의 옆자리 의자를 당겨 앉았다. 민수를 품에 그대로 안은 채 이소라는 놀란 듯 윤정을 쳐다봤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 말이 핑계가 되진 않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명이 비추는 윤정의 표정은 단단했다. 이소라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이 이미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피가 금세 맺혔다. 윤정의 시선은 그 미세한 상처까지 모두 담아낸다.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이 집의 공기를 다시 정렬시키는 듯했다. 대화 없이 흘러가는 긴 공백.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이 멀리서 울렸고 지나가는 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톡 건드렸다. 그 아주 작은 소리가 무너진 집안의 상태와 무너져가는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윤정은 민수의 작은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리듬은 일정했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정리되지 않은 집과는 달랐다. 이소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마침내 눈을 내리깔았다. 한참 뒤에야 아주 낮게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건 윤정을 향한 사과인지 아이에게 던지는 말인지 혹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중얼거리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방 안의 공기를 가르는 시선을 멀리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이 장면의 분위기를 완성하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윤정은 민수를 안고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대 앉았다. 이소라는 부엌과 거실 중간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다. 둘 사이엔 정확히 2걸음 정도의 거리.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 간극이 흘렀다. 윤정의 손끝이 민수의 잔잔한 호흡을 느끼며 움직였다. 아이가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며 여전히 불안정한 숨을 내쉬자 윤정은 조심스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때 이소라가 심드렁한 얼굴로 말했다. 저 그냥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며칠 못 잤고. 그 말에 윤정이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시선이 이소라의 발끝으로 떨어졌다. 슬리퍼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뒤축에는 먼지가 얇게 붙어 있었다. 발가락 사이엔 세탁하지 않은 양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정은 그 작은 흔적까지 모두 눈에 담았다. 그녀는 말 대신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고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내렸다. 이소라는 윤정이 아무 말도 안 하자 조급해진 듯 식탁 끝에 놓인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컵 안에는 식탁에 남아있던 식은 커피가 반쯤 고여 있었다. 그녀는 한 모금 삼키고 나서 컵을 내려놓았다. 내려놓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다. 진짜로 애 올린 건 죄송해요. 근데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말끝마다 힘이 빠져 중간중간 끊겨 들렸다. 윤정은 그 말에도 침착하게 민수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아기의 머리카락이 윤정의 손끝에서 얇게 갈라졌다가 다시 모여들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아. 윤정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벽처럼 느껴졌다. 이소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진짜로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말이 점점 흐려졌다. 시선은 식탁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엔 오래전에 떨어진 듯한 빵가루가 모서리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 위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윤정의 시선도 그 개미를 잠시 따라갔다. 그 움직임이 오히려 방 안의 정적을 더 느리게 흔들었다. 노려? 윤정이 아주 조용히 되물었다. 그 한 단어의 울림이 이소라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네. 이소라는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이소라는 그 움직임을 바라봤다. 뒤따라가진 않았다. 대신 식탁에 걸터앉아 손톱을 또 뜯기 시작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싱크대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윤정은 설거지통을 들여다보았다. 젖병뿐 아니라 식사 후 그릇들도 그대로 손도 안 댄 채 쌓여 있었다. 물기가 완전히 말라붙어 비릿한 냄새가 났다. 싱크대 옆에 놓인 쓰레기통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비닐봉지는 음식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옆엔 아기 젖병 솔이 휘어져 버린 모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윤정은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젖병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안쪽에서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뒤에서 이소라가 말했다. 그거 원래 애가 먹던 건데 제가 설거지를 못해서. 왜 못했어? 윤정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그냥 힘들어서요. 힘들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윤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말끝이 단단하게 박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소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서로 비비며 시선을 또 피했다. 그의 어깨는 조금씩 더 말려 들어갔다. 윤정은 싱크대 앞에서 다시 천천히 부엌을 둘러봤다. 전기밥솥 뚜껑은 닫지 않은 채 열려 있었고 안쪽엔 굳어버린 밥알이 붙어 있었다. 부엌 창문엔 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기름 얼룩이 얇게 번져 있었다. 소라야. 윤정이 이소라를 부른다. 이소라는 고개만 슬쩍 들었다. 눈밑이 더 짙게 내려앉은 듯했다. 아기 키우는 거 누구나 힘들어. 조용한 목소리가 부엌에 퍼졌다. 근데 지금 이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놓아버린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걸렸다. 이소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고 그저 손가락 끝만 더 세게 꼬집었다. 그 순간 민수가 소파 위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윤정은 서둘러 거실로 걸어가 아이를 안았다. 작은 울음이 목에서 끄끄 터지며 다시 시작됐다. 마. 윤정은 아이의 울음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이렇게 숨소리만 봐도 알아. 얼마나 울었는지. 이소라는 민수의 울음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썹 사이가 깊게 찡그려졌다. 하지만 끝까지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윤정은 조용히 민수를 안쪽으로 끌어안으며 방 안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듯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집의 혼란스러움과 이소라의 불안정함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윤정의 얼굴엔 한 가지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스쳤다. 그건 분노도 실망도 아닌 어딘가 다른 방향의 감정이었다. 작고 미묘한 균열. 이전까지 단단하게 가둬져 있던 판단의 벽 사이에서 조그만 틈 하나가 생긴 듯했다. 그 틈을 누구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거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진 채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의 울음은 잠시 멎었지만 그 여운이 방 안벽에 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잔잔한 떨림이 계속 이어졌다. 윤정은 민수를 안고 소파에 살짝 앉았다. 아기의 작은 손이 윤정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윤정의 시선도 흔들렸다. 이소라는 식탁가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은 꼬집은 자국으로 빨갛게 올라 있었고 눈은 거실 바닥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적 속에서 윤정은 문득 테이블 위에 어수선한 물건들로 눈길을 옮겼다. 쿠폰북, 과자봉지, 영수증, 휴지 뭉치, 그리고 그 아래 섞여 보이지 않던 작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이 눌려 접힌 채 그 틈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윤정은 민수를 조심히 소파에 눕히고 그 종이를 집으려 살짝 몸을 숙였다. 종이가 구겨지는 작은 마찰음이 방 안에 뚜렷하게 울렸다. 이소라가 눈을 번쩍 들어 윤정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선엔 불안과 숨기려는 기척이 동시에 스쳐갔다. 윤정은 종이를 펴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구겨진 자국이 깊어 글씨가 일부 희미해져 있었지만 페이지 상단의 몇 줄은 여전히 선명했다. 산후우울증 상담 신청서, 상담 불참 사회. 윤정의 손끝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까지 일시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아주 짧게
형광등이 깜빡였다. 윤정은 종이를 천천히 펼쳐 완전히 펼친 상태로 들었다. 손끝에 종이에 갈라진 부분이 거칠게 닿았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뒤쪽엔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상담일, 방문 예정일, 긴급 상담 번호. 그중 4군데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줄긋기는 서두르다 미끄러진 듯 삐뚤삐뚤했다. 윤정은 종이를 든 채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소라를 바라봤다. 이소라는 처음엔 눈을 피했다. 그러다 더는 피할 곳이 없다는 듯 천천히 얼굴을 들어 윤정과 마주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에서 정확히 맞닿았다. 윤정이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깔린 감정은 방 안의 온도를 단숨에 떨어뜨릴 만큼 날카로웠다. 이소라의 입술이 떨렸다. 입을 열려는 듯 몇 번 움직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게 저는 작게 흘러나온 첫 음절은 금세 공기에 묻혔다. 윤정은 다시 종이의 내용으로 눈을 내렸다. 그러고는 종이 한 귀퉁이를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었어? 표정은 평온했지만 조용한 충격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다. 이소라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손톱이 피부에 박혀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저 상담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윤정은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한 문장씩 다시 읽어내려갔다. 상담 불참 사유 연락 없음. 상담 불참 사유 연락 없음. 상담 불참 사유 연락 없음. 3번 반복된 문장이 윤정의 가슴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소라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아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면 늦고 그러면 그냥 포기 됐어요. 그래서 윤정은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오히려 더 깊게 상황을 드러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소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동자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이 몇 초인지 몇십 초인지 모르게 흐른 뒤 윤정이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 안 했어? 그 말이 방 안 전체를 울렸다. 형광등에서 내려오는 빛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듯 얇게 흔들렸다. 이소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말해도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작은 속삭임 같은 문장이 윤정의 얼굴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것은 분노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조심스레 열리는 듯한 감정이었다. 민수가 잠든 상태에서 작은 칭얼거림을 내며 몸을 뒤척였다. 윤정은 순간 아이 쪽을 돌아보았다. 아기의 작고 따뜻한 숨결이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졌다. 다시 이소라에게로 시선이 돌아왔을 때 윤정의 표정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단단함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인가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듯했다. 그 균열은 바로 이 순간 처음으로 드러난 진실의 무게가 만들고 있었다.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때 윤정은 그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는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작은 종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이소라는 숨을 거의 들이쉬지 못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뿐이었다. 윤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나 몰래 혼자 버티다가 무너졌다는 거야. 그 말은 단호했지만 소리의 크기는 작았다. 그러나 작은 말일수록 방을 더 크게 울릴 때가 있다. 지금이 그랬다. 이소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진짜 노력했어요. 상담도 가보려고 했고, 그런데 애 때문에. 윤정은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움직임은 인정도 동의도 아니었다. 그저 듣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말은 단단했다. 넌 지금 애 때문에라고 했어.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근데 내가 방금 본 건 애 때문에가 아니야. 너 때문에야. 말끝이 정확하게 바닥에 내려앉았다. 이소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숨을 몰아쉬듯 어깨가 들썩였다. 윤정은 잠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수는 손을 입가로 가져가며 무의식적으로 오물거리고 있었다. 자면서도 불안이 남아있는 듯 짧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윤정의 표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박지후가 서 있었다. 셔츠에 걸친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헝클어진 모양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였다. 그는 집안을 한번 훑어본 후 윤정, 이소라 그리고 소파에서 잠든 아이를 차례로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이미 감지한 사람의 기척도 있었다. 윤정이 테이블 위에 종이를 들어 아들에게 건넸다. 이거 좀 봐. 지우는 종이를 받아들고 펼쳤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읽기 시작하던 그의 얼굴이 몇 줄 지나자 급격히 굳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 줄 부분을 읽었을 때 지후의 손가락이 떨렸다. 종이가 그 떨림을 타고 파르르 흔들렸다. 지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소라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놓쳤다는 자책의 눈빛이었다. 소라야, 이게 뭐야? 지우의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다. 이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그 순간 긴장이 한층 더 치솟았다. 지우는 종이를 내려놓고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듯 두세 번 가슴을 흔들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왜 혼자서 이렇게 내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우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손등이 더 하얗게 질렸다. 이소라는 그 말을 듣고서야 작게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말하면 더 부담 줄까봐. 그 순간 윤정이 움직였다. 소파 뒤쪽으로 걸어가 민수의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아기에게 닿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이소라를 향했다. 부담? 윤정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층 깊어졌다. 애가 아파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밥을 못 먹어도 그게 우리한테 부담이라고 생각했어? 이소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잘못한 아이처럼 어깨가 말려 올라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윤정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담이 아니야. 가족이야. 지우가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젖어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리진 않았지만 눈가가 붉게 번진 자국이 뚜렷했다. 방 안은 길게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멈춤을 깨는 듯 윤정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종이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종이를 펴고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후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우는 고개를 든다.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 오늘로 끝이다. 우리가 데려간다. 이소라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저 잘해보려고. 잘하려는 건 생각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건 현실이야. 윤정은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단단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소라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가만히 주저앉았다. 응징은 소리와 폭발로 오지 않았다. 누구도 고함치지 않았다. 대신 방 안 곳곳에 쌓여있던 현실의 무게가 드러난 채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내려앉았다. 지우는 잠시 이소라 쪽을 바라봤다. 얼굴 가득 미안함이 차올랐지만 그 미안함조차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윤정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조심스레 안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애 데리고 우리 집 가자. 너도 오늘 같이 와.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결심을 짓는 사람처럼. 이소라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작아져 있었다. 손가락을 꼬집으며 숨을 몰아쉬듯 가슴을 들썩이고 있었다. 응징은 그 어떤 말보다 더한 정적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다. 불빛이 조금 흔들렸고 빌라 복도의 먼 소음이 잠시 들렸다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고요가 내려앉았다. 윤정은 민수를 안고 소파 앞에 천천히 서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잠든 듯 고요했지만 미세한 숨결이 윤정의 팔 안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식탁 쪽에 서서 멈춰 있었다. 한 손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은 채 다른 손은 힘없이 옆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소라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자세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두 손은 서로 붙잡혀 있었고 손등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서로 다른 온도로 가득 차 있었다. 윤정 쪽은 단단하고 차가운 기류, 이소라 쪽은 퀴퀴하고 눅진한 공기, 지우 쪽은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흔들리는 온도. 그 온도들이 한 방 안에서 뒤섞이며 묵직한 장면을 만들고 있었다. 윤정이 말했다. 소라야. 이소라는 고개를 들듯 말듯 했다. 어깨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윤정이 다시 천천히 말했다. 말해봐. 너 혼자 이러고 있었던 이유. 이소라는 입술을 떼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목에서 올라오는 떨림만이 작은 소리로 들렸다. 지우는 식탁 가장자리를 더 세게 잡았다. 손등이 하얗게 변해갔다. 윤정은 민수를 조심스레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다시 정성스레 덮어준 뒤 아이 곁에 작게 놓인 인형을 손끝으로 바로 세워두었다. 작은 인형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방 안과 대비되어 더 쓸쓸해 보였다. 그런 다음 윤정은 소파 앞에 서서 이소라와 거의 같은 눈높이가 되도록 몸을 낮췄다. 두 사람은 거의 1미터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말로 채울 수 없는 간격처럼 보였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였다는 거 나도 이해 못할 건 아니야. 윤정의 음성은 낮고 담담했다. 근데 아이를 이 상태로 두고 있었다는 건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이소라는 손등으로 입술을 눌렀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작은 피가 비쳤다.
지우가 조용히 움직여 윤정 옆에 서서 말했다. 소라야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 말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하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방 안에 떨어졌다. 이소라는 고개를 들려고 했으나 눈동자가 흔들리자 금세 다시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난 그녀의 목소리가 끊기고 다시 올라왔다. 말하면 내가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지우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미안해지는 게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억지는 아니었다. 윤정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고 부엌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가 다시 돌아와 식탁 앞에 천천히 앉았다. 말을 안 하면 윤정은 이소라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너의 상태를 모른다. 모르면 도울 수도 없다. 이소라의 눈이 붉게 번졌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흘릴 힘조차 없어 보였다. 윤정은 테이블에 손을 올려 손끝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탁, 탁. 그 리듬은 짧고 질기게 울렸다. 상담. 내가 내 이름으로 신청한 거 나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소라는 그 말에 몸을 굳혔다. 만약 누군가 손끝으로 그녀의 영혼을 살짝 건드렸다면 저 깊은 곳에서 먼지가 일어날 만큼 오래 방치되었던 부분이 흔들리는 듯했다.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야,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난 널 혼자 두려고 했던 적 없는데. 그 말은 조용히 방바닥을 울렸다. 비명처럼 나오지 않고 속삭이듯 내려앉는 말이었다. 이소라가 입을 때려다가 말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며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못 버텼어요. 드디어 나온 말. 그 말은 다른 모든 말보다 리얼했고 다른 어떤 변명보다 아팠다. 윤정과 지우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무섭고 애 울면 도망치고 싶고 말이 흐느끼듯 이어졌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윤정은 침착하게 손을 모으고 말했다. 그 말 왜 이제서야 하니? 이소라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삐걱거리는 문처럼 들렸다. 윤정이 조용히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소라와 마주보는 위치로 움직였다. 지우도 그 자리에 멈춰섰다. 윤정과 이소라는 정확히 눈높이가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뜨겁게 고여 있었다. 윤정이 말했다. 계속 숨기면 너도 무너지고 애도 같이 무너진다. 그 말은 나무판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단단했다. 그렇지만 톤은 처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우는 아내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돼. 너 혼자 있는 거 나도 몰랐던 건데. 이제는 안 놓칠게. 이소라는 그 말에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손가락 끝이 몸을 움켜쥐듯 움츠러들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얼음벽을 깨준 것처럼 숨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망가고 싶었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 우리 있는 데서.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춥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듯한 작은 흔들림. 그러나 이 장면은 화해가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20분은 너무 길고 무거웠다. 윤정의 마지막 한마디가 방 안에 가라앉은 뒤 집 전체가 마치 숨을 참는 듯 조용해졌다. 베란다 창틀에서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스치며 커튼을 흔들지도 못할 정도의 약한 소리만을 냈다. 이소라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 한 지점을 향해 박혀 있었다. 그 지점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겐 세상 가장 깊은 구덩이처럼 보였다. 지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한 발 내딛었지만 바로 그 다음 한 발은 쉽지 않게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떨리며 멈췄다. 윤정은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보았다. 무언가 결론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민수는 소파 위에서 아주 잔잔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람이 아닌 사람들의 고요한 정적에 더 섞일 듯 숨소리가 작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게 보였다. 윤정이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그 말에 이소라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고개는 들지 못했지만 그 떨림이 방 안의 초점을 바꾸듯 흔들렸다. 지우는 용기를 짜내듯 천천히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가까이 앉지는 못하고 부엌과 거실 경계에 멈춰섰다. 긴장된 정적 끝에 이소라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어 있었고 숨결은 짧아졌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닿지 않을 것 같은 존재에게 내뱉는 질문 같았다. 윤정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야.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이소라는 천천히 윤정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시 스쳤고 그 순간 무엇인가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마음 한가운데에서 난 듯했다. 지우도 그 틈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소라야. 엄마 말대로 같이 해보자. 하지만 이소라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손등으로 눈가를 짚으며 말했다. 제가 거기 가도 돼요? 그 말에 지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다가와 아내 맞은편 의자를 천천히 당기고 앉았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모았다. 왜 안 되겠어? 넌 내 아내고 민수 엄마야. 이소라는 숨을 들이켜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다. 윤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몰라. 며느리가 다시 친정으로 갔다. 도망갔다. 이런 말들. 이소라는 그 말에 움찔했다. 윤정은 한 박자 뒤에 말을 이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 살아야 하는 사람이 지금 너야. 이소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엔 공포도 있었고 동시에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감각을 오래 기다린 사람의 기척도 있었다. 지우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닿지는 않았다. 이소라가 스스로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손이었다. 이소라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주저한 끝에 두 손 사이 간격을 조금씩 줄였다. 그러나 닿기 바로 직전 그녀는 다시 손을 움츠러뜨렸다. 제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또 애한테 그러면. 윤정이 그 말을 끊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윤정은 자리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아기 기저귀 몇 개와 보온병 2개, 작은 가재 수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가방을 이소라 앞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다. 준비는 우리가 해. 너는 따라오기만 해. 이소라의 눈가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러나 눈물은 끝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지우가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소라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손을 지우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이 닿는 순간
지우는 아주 가볍게 손가락을 감싸쥐었다. 세게도 느슨하지도 않게 그저 괜찮다는 온도를 전하는 만큼만. 윤정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소라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울음 같기도 했고 포기 같기도 했고 무너짐 같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결정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숨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갈게요. 지우가 눈을 감았다. 윤정은 천천히 그 말을 받아 적듯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무거운 공기를 아주 조금 단 몇 밀리미터라도 움직인 듯 했다. 결단은 화끈하게 터지는 장면이 아니었다. 소리치지 않았고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무너진 사람의 입에서 스스로 흘러나온 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다음 장면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밤 공기가 빌라복도 창문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다. 문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희미하게 울렸다 사라지고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며 작은 전기음만 남겼다. 집안은 말 그대로 고요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의 숨결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윤정은 작은 외투를 꺼내 아기 담요 위에 덮어줄 얇은 겉사개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민수는 소파 위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잠든 입술이 아주 천천히 들썩이며 저 먼 곳에서 꿈결처럼 얕은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신발장 앞에서 신발끈을 느리게 묶고 있었다. 허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등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어디선가 움켜쥐었던 먼지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이소라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치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사람처럼 주변 가구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다. 산후우울증 상담서가 놓인 테이블도 굳어버린 젖병도 식탁 위에 조용한 커피 얼룩도 모두 자기 삶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집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손짓으로 아기의 이마 근처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다. 손끝이 아이의 체온을 스치자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흔들렸다. 그러나 울음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눈물 없이 무너진 사람이 지닌 특유의 정적만이 남았다. 윤정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수 위에 덮인 담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곧게 펴주었다. 이소라가 이미 만졌던 자리인데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아주 잠시 겹쳐졌다가 서로의 체온만 남기고 떨어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소파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이 아닌 숨으로 가슴의 서늘한 움직임으로 아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조용한 장면이 한참 이어진 뒤 윤정이 부드럽게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동해야 한다는 표시였다. 지우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민수는 움직임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아빠 품속에서 더 깊은 잠으로 떨어지는 듯 작은 입으로 하하하는 낮은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 하나가 방 안에 남아있던 모든 긴장을 아주 조금 바닥 쪽으로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소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외투를 입었다. 어깨에 걸친 외투는 조금 크고 소매 끝은 손목을 거의 다 덮고 있었다. 그 모습이 한눈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이제 따라가려는 사람처럼도 보였다. 현관 불빛이 켜지고 윤정이 먼저 나가 신발을 정리했다.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문가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소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거실을 마지막처럼 천천히 둘러봤다. 어질러진 방, 한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식탁, 흩어진 장난감, 물기 말라붙은 젖병솔, 깨끗해질 기회조차 잃었던 싱크대. 그 모든 흔적을 이소라는 한 번에 받아들이는 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갑자기 뒤돌아 거실 불을 스위치로 가볍게 껐다. 딸깍. 그 소리는 짧았지만 집 전체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은 순간 어둠 속에 잠겼다. 그러나 베란다 쪽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의 형체를 부드럽게 드러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가자. 이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은 하나의 문장을 대신했다. 네. 라는 말도, 갈게요. 라는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이 장면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조용히 복도로 걸어나갔다. 지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앞서 걸었고 윤정이 뒤에서 발소리를 조절하며 따라갔다. 이소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다. 현관문이 마지막으로 닫히기 직전 이소라는 잠시 돌아 거실을 다시 봤다. 빛도 소리도 체온도 빠져나간 빈 공간이 그녀를 향해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가서 잦아들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 집 안과 그녀의 삶에서 어떤 장면 하나가 끝났다는 건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